지금부터 이제 갤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갤러리 이미지 갤러리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붓스트랩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그림 보이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림 보이기 아니고 이제 그냥 view.jsp로 이동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얘를 만들려면 그 요 아래 소스처럼 만드시면 돼요.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한 줄, 저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줄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여기 이제 한 줄에 한 칸씩 만들 때 여기는 이제 4로 만들었는데 4 곱하기 3 그러니까 3개 이미지 3개를 집어넣어서 11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3으로 만들면 3 곱하기 4 해서 이미지 4개를 만들어서 4개를 만드는 거예요. 한 줄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미지 게시판에 list.jsp 이미지 게시판에 list.jsp를 엽니다. 여세요. 자, 이렇게 여셨고요. 여신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열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서 그 지금부터 이제 여기 지금 포문에서 TR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던 거를 이런 제목이나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것 좀 그렇지 않아? 옛날 구시대기 발상인 것 같아.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제목 없죠? 이미지 갤러리하고 그 다음에 제목 없이 이미지가 그냥 쭉쭉 나오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요 밑에 있는 걸 그냥 쓰시면 돼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시는 방법은 여기 W3 코스에 갤러리를 가셔가지고요. 소스를 복사하는 거예요. 한 줄 로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사해라. 복사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고요. 여기 타이틀, 테이블 아니고 타이틀 없습니다. 타이틀 없으니까 tr부터 이렇게 테이블 싹 다 지워주시고요.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하시는데 여기다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H2 밑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뿌려주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div를 로우를 한 개씩 하세요. 로우 한 줄이고 반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입니다. 로우는 이제 슬래시 d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한 줄입니다. 여기 한 줄. 한 줄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줄에 한 줄 단위로 사용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입니다. 한 줄. 한 줄인데 데이터를 뿌릴 때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뿌리고요. 저희는 요거를 4가 아니라 3을 사용해서 한 줄에 4개씩 뿌리는 거죠. 아시겠죠? 4개씩 뿌릴 수 있도록 컬럼 MD가 중간 단계의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이고요. 3이니까 3 곱하기 4에서 4장이 들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면서 사용할 때는 여기가 이제 그 컬럼 MD3이라고 쓴 거는 3이라고 쓴 거는 이렇게 썼어요. 쓴 거는 그 한 줄에 사진 4장, 4장을 표시하는 거죠. 표시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그러니까 한 줄에 12까지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3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 줄에 4개의 사진을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 처리하는 거죠. 반복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반복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반복 처리하는 요거 리스트에서 반복 처리합시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써놓는 거죠. 써놨습니다. 포문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복 처리가 됩니다. 그 반복이 끝나는 쪽이 여기 있죠. 여기 반복이 끝냅시다. 안쪽을 위로 올려서 반복이 끝내는 쪽입니다. 예, 반복이 끝나는 쪽, 이 포문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반복 시작, 얘는 반복 끝.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시작하면서 끝나는 쪽을 하고요. 클래스 부분은 텀네일입니다. 텀네일. div 텀네일로 만들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박스에 이미지 박스에 테두리가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 거다 이런 얘기고요. href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요? 클릭을 하면 지금 리스트죠. 여기 보시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jsp. 네. 뷰로 갑니다. 뷰. 감사합니다. 네, view.jsp로 갑니다. 그래서 view.jsp로 가고 뭘 가져가야 돼요? 글번호. 넘버 이꼬로 글번호가 뭐죠? 꺽스페이지 퍼센테이지 이꼬로
그 다음에 이제 부여.get 넘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이버나 get 넘버를 이용해서 붙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클릭을 하면 이쪽에 얘를 클릭하면 데이터 롤을 클릭하면 여기 on location view.jsp 요거 아시겠죠? 요거를 갈 수 있도록 이거 앵커 태그로 만들어져 있죠? 앵커 태그로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앵커 태그니까 페이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페이지 이동을 시킬 때 앵커 태그 되셨나요? 예,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요? view.jsp로 가요. 아시겠죠? HTML에서 여기 앵커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를 아무데나 누르면 이제 view.jsp로 간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src에다 이미지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셨죠. 이미지 출력하는 게 어디 갔죠? 밑으로 내리면 그 이미지 출력하시는 게 저희가 getFileLab 여기 있네요. getFileLab src 이게 이미지 태그 안에 있는 거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컨트롤 V 이미지 src에다 컨트롤 V 되었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알럿해서 라이티스인데 여기 라이티스라고 써져 있는 요거는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마우스를 올리면 그 타이틀 같은 거 제목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알럿은 그냥 글자는 여기 사진 그냥 여기서 사진 리스트 뭐 포토 리스트 뭐 이렇게 한 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써놓고요. 그 위드는 100%입니다. 100% 풀로 전부 다 채우자 이렇게 썼고요. 되셨나요? 그 높이도 지정할 수 있는데 높이는 나중에 보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div에서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앵커 태그 안에 div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앵커 태그 안에 div를 잘 쓰지 않아요. 그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지금 그 멀티인데 요거 지금 invalid location 위치가 좀 이상한데 야 지금 앵커 태그 안에다가 div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앵커 태그 대신에 클릭을 하면 이동을 시키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여기 앵커 태그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저희는 이걸 앵커 태그는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이제 온 클릭 이렇게 쓸게요. 그 나중에는 요거 나중에는 나중에 되면 이제 밖에서 얘를 컨트롤하는 자바스크립트로 컨트롤하는 것을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온클릭 이벤트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하자 쓰시고 로케이션 사용하시는 거죠. 로케이션 여기 자바스크립트 있으니까 로케이션에다가 URL을 이렇게 쌍따옴표 인용부 찍고 요 안에다가 여기 이동을 해야 되는 요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오탈자 잘 찾아야 되고 스페이스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요. 로케이션에다가 문자열로 이거 문자열이죠. 인용보부터 인용보까지 문자열입니다. view.jsp 가고요. 넘버 가고요. 그 다음에 equal 쓰면서 번호를 받아가요. 번호로 바뀌죠.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앵커 태그는 지울게요. 앵커 태그는 지웁니다. 슬래시 앵커도 지웁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p 태그의 경고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p 태그의 경고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셨나요? 네, p 태그의 경고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요게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넣어야 돼. 여기 안에 저희가 번호, 그 다음에 뭐 대괄호 대학 거 쓰셔도 돼요. 대괄호 대학 사이에 번호를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클릭하면 번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번호니까 여기 번호 출력하는 것을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번호 누르시고요. 예,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세요. 그럼 여기다가 제목은 get title 복사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붙여넣기. 그래서 번호와 제목을 여기다 작성을 한다. 됐죠? 쓴다. 그 다음 p 태그 아래다가 p 태그 아래다가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 get name하고 아이디를 썼던 거를 그대로 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쓰시고요. 대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write date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시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tr 부분은 이제 없어도 되니까 tr을 지우는 거죠. 다 지웁니다. 지우시고
writeform.jsp 만약에 로그인 뭐 돼 있다면 요건 돼 있는데 요거는 if 문장 쓰시고요. 그 div 밖에다가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 td와 tr 이렇게 하시고 새로 고침은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버튼입니다. 버튼 부분을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예, 등록 버튼을 만드는데 앵커 태그가 있으니까 버튼 지워도 되죠. 버튼은 지워도 되고 클래스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클래스 새로 고침도 앵커 태그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버튼 지우시고 그 앵커 태그 사이에다가 클래스 이꼬르 버튼이다. 클래스 이꼬르 예 버튼입니다. btn 버튼입니다. 한칸 띄고 btn 다시 디폴트 이렇게 한 개 더 붙여주는 거죠. 그럼 버튼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이. 자, 마지막으로 뭐 안 했냐면 컨테이너가 없네요. 컨테이너. 그래서 이제 div 돼 있고 컨테이너가 없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올라갑니다. 바디 바로 밑으로 자, 저희가 이 div 잡아주면서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슬래시 div 지우고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서 콕스페이스 슬래시에서 div를 잡아주세요. 자, 다시 가시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로우 한 줄에 시작이 있고요. 요거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도 한 줄이 됩니다. 여러 개 사용하시게 되고요. 데이터의 개수는 나중에 페이지 처리하면서 이제 따로 정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를 받아오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아시겠죠? 전체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div 여기를 반복해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컬럼 md3 쓰면은 12가 되면 자연스럽게 줄바꿈이 되세요.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줄바꿈이 되시고 사실은 이제 줄바꿈하는 로우를 한 개씩 3개, 4개 찍으면 로우를 또 한 개씩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걸 하시면서 이제 몇 개 찍었지 이걸 카운트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정도에서 이제 내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게시판에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미지 게시판. 저희가 이미지 게시판이 어떻게 변했나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3개씩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한 줄에 3개, 4개가 찍히고 그 다음 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줄에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줄에 찍혀서 얘가 이제 줄바꿈은 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미지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긴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그랬을 때 형태가 이상해진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를 일정 높이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좋으셔서 저희가 이제 일정 높이 부분을 해가지고 한 요렇게 한 400 픽셀이나 이제 한 300 픽셀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드만 지정이 되는데 세미콜론 찍고요. 헤이트 지정을 해서 헤이트를 지정을 해서 뭐 한 300 픽셀, 300px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을 해서 보시면 그 너비하고 높이 비율을 맞출 수도 있는데 그 jQuery로 맞출 수도 있어요.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맞아져서 딱딱딱딱 이렇게 줄칸 딱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높이만 헤이트에 대한 높이만 좀 지정을 해서 위드는 100%입니다. 100%고 헤이트에 대한 높이만 지정을 해서 사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4개를 찍었으면 줄바꿈을 해서 이제 이런 그 클래스 로우를 한 개 더 만듭니다. 그리고 슬래시 로우를 만들어서 닫아준 다음에 그 클래스 로우를 한 개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이런 코드를 추가시키자.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하나, 둘, 셋, 4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데 4개를 찍었다는 얘기는 인크리즈 되는 숫자 1부터 계속 증가되는 숫자를 한 개 만들고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걔가 이제 그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란 뜻은
저희가 4로 나눴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4의 배수. 4의 배수이면 그 여기 로우 태그를 한 개 더 추가하고 슬래시 div 추가하고 그다음에 로우 태그를 한 개 더 추가해서 새로운 줄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시겠죠? 쓰려면 폼은 밖에 있어야 되죠. 폼은 밖에 있어야 얘가 초기화 값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증가되는 값을 쓰니까 폼은 안에 밖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폼 밖에다가 저희가 쓰시면서 뭐 인티저인데 i 이거로 쓰시고 1부터 0부터 할까요? 0부터 데이터를 한 개도 안 찍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현재 그림을 하나도 안 찍었어요.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포분 안에 들어가서 한 개를 찍었습니다. 다 찍었으면 i를 어떻게 한다? 증가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다 찍었어요. 그럼 포분 안에서 i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i 플러스 세미콜론 i를 1 증가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1 증가시켜서 한 개 찍었습니다 라고 해주고요. if 문장을 여기다 붙여줍니다. if 만약에 i가 %4가 같다. 뭐하고 같으냐면 0과 같아요. i를 나누는 나머지 4로 나눈 i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는 얘기는 4의 배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4의 배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4의 배수인 거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한 개 더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그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 한 개 써주시고요. 요거 이제 여기 할 때 이제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열고 퍼센테이지를 잡아줘서 이제 이렇게 요거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요게 if 문장의 끝이고요. if 문장의 끝입니다. 이렇게 끝이고요. 요게 이제 여기 포문의 끝입니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제 포문의 끝, 포의 끝입니다. 끝 되고요. 여기는 이제 if 문장의 끝입니다. if 문장의 끝, if의 끝. 되시겠죠? 요 사이에다가 태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태그를 한 개 만들어 주는데 태그는 이제 슬래시 div를 한 개 닫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div를 한 개 닫습니다. 이렇게 닫는 걸 한 개 만들어 주고요. 요거 닫는 거는 이제 로우의 끝이에요. 로우의 끝. 아시겠죠? 한 줄을 마감을 하고요. 새로운 로우를 만든다. 새로운 로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div 이렇게 해서 새로운 로우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4의 배수가 됐잖아요. 4개를 전부 다 1개, 2개, 3개, 4개를 다 찍었어요. 하나, 둘, 셋, 4개를 찍으면 여기 맨 처음에 1이 여기 1개 찍었으니까 1 되겠죠? 2개 찍고 2 되겠죠? 3개 찍고 3 되겠죠? 4개 찍고 4 되겠죠? 이게 4가 i가 4면 여기서 남는 게 4라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면 이렇게 한 개 더 만들어준다. 요거는 이제 뭘 하라는 얘기냐면 쏙 처리하겠습니다. 뭘 하라는 거냐면 그 줄을 한 줄을 마감하고요. 한 줄을 마감하고 새로운 줄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줄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찍은 게 4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시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맨 마지막도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찍었는데 if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해내서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들지 말자라고 해줘야 이제 맨 마지막에 div로 끝나는 거죠. div로 끝나서 운영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맨 마지막 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그 리스트 점 이게 0이면 되는데 이게 i가 리스트에 해당되고 이렇게 하면서 리스트의 마지막인 경우에는 찍지 말자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가 리스트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면 이거를 찍지 않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이 아니면 찍으란 얘기죠. 아시겠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i가 4의 배수이고 리스트의 개수와 i하고 같지 않을 때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가져온 데이터 8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로우가 한 개 생겼죠? 여기서부터 로우가 생겨서 이제 출력하기 시작해요. 아시죠? 시작하다가 이제 여기 8번째 찍었어요. 8번째 찍으면 8배냐고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찍겠죠.
4의 배수, 그 8배지니까 얘가 i가 4의 배수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맞으니까 이걸 찍겠죠. 8은 4의 배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찍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포문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한번 다시 오겠죠. 포문을 돌아왔는데 얘가 데이터가 더 이상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슬래시 div를 한번 더 찍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쓸데없는 로우가 한 개 더 생긴다. 이렇게. 물론 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디자인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디자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제가 그 로우를 이렇게 찍어서 로우를 찍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은 다음에 로우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 줄을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찍어서 여기 8개가 됐어요. 아시죠? 여기 8개가 마지막이에요. 8개가. 그러면은 로우를 한 개 더 만들겠죠. 로우를 더 만들고 데이터는 없고 그냥 로우가 끝났다. 여기서 로우가 끝났다. 이런 소스가 한 개 더 생긴다고 이렇게. 되셨나요? 예,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이렇게 요거 생겨도 이 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는 되지 않아요. 디자인상 문제는 되지 않아요. 디자인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 이제 이렇게 만들면 쓸데없는 코드가 여기 더 들어가게 되니까 맨 마지막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고 이 8하고 그 i 번째가 이제 그 8하고 같으면 맨 마지막은 안 찍어야 슬래시 로우가 이렇게 돼서 맨 앞에 요거랑 매칭이 돼서 끝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i하고 8하고 같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찍자. 같지 않아야 찍자. 엔드 쓰시고요. i가 같지 않아요. 느낌표 있고로. 그 맨 마지막 게 리스트 점 보시면 맨 마지막 리스트 점 사이즈 이렇게 해서 제 개수,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최대 개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구해서 이게 이제 사이즈가 8이면 i가 8인 경우에는 로우를 만들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더 집어넣어서 조건문을 만드시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우를 앞쪽에 넣을 거냐 아니면 뒤쪽에 넣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조건문을 앞쪽에 넣을 거냐 뒤쪽에 넣을 거냐에 따라서 처리문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뒤쪽에 넣기 때문에 뒤쪽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가 좀 많아지더라도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데이터가 많았을 때 소스가 그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시면 F12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지금 소스가 지금 이렇게 너비로 보시면 이제 약간 이게 좀 깨지는데, 높이는 확정되어 있고 너비가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if 문장에 의해서 뭔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jQuery 하시면서 어차피 모바일 쪽을 생각 안 하고 데스크탑 쪽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F11을 누르면 이게 보이는 게 모바일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모바일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사진 한 개씩 보는 거죠. 핸드폰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이 반응형 웹으로 그 리스트가 한 번에 4개씩 보이자고 했지만, 얘를 이제 반응형 웹으로 이렇게 한 개씩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줄에 4개씩 보이면 아주 깨알만치 보이겠죠. 이미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반응형 웹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넓어져야 3개씩, 4개씩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지금 데이터 로우 안에 div를 해서 데이터가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요.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해야 등록 버튼이 나와요. 이렇게 코딩을 짠 거예요. if 문장 줘서.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등록 버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안 하면 등록 버튼이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반드시 로그인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로그인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꽃 이미지, 자, 여기 몇 개 더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 더 올려볼게요. 아무거나 쓰시고요. 파일 선택하고요. 꽃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맞춰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밑에 JSP 밑에 웹장 밑에 웹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업로드 밑에 이미지 밑에 이제 이미지를 많이 넣어놨어요. 아시죠? 꽃 이미지를 막 선택해 가지고 등록하시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다는 거죠. 등록이 돼서 소스가 하나 둘 셋 4개가 찍혀 있어서 지금 4개 후에 여기 화살표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div 안에 이제 캡션 쓰시고 여기 이제 div 안에 div로 이렇게 얘가 데이터 로우가 끝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나와서 이제 한 줄에 데이터로 돼 있는데요. 한 개를 더 등록을 하잖아요. 이제 아무거나 칠게요. 그리고 이제 파일 선택해서 그 꽃 이미지를 한 개 더 하고 이제 등록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강아지 부분에서 강아지 시작되는 부분에서 로우가 새로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로우 안에 뭔가 이제 div 로우 안에 이렇게 데이터 로우 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시면서 하나 둘 if 문장을 줘서 그런데 로우 안에 이렇게 새로운 로우가 한 개 생겨서 요거 이미지 한 개 하나 둘 셋 네 개 찍고 새로운 로우가 한 개 생겨서 나오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코딩을 해서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등록 이렇게 if 조건을 안 쓰시면 if 조건을 안 써서 사용하시면 이게 이미지가 딱 8개이거나 이럴 때 이렇게 했을 때 로우가 한 개 더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빈 로우가 한 개 더 생기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를 줄바꿈을 한 거죠. 여기 줄바꿈을 해서 여기 로우 한 개, 그다음에 요 밑에 강아지 로우 2개. 아시겠죠? 2개의 로우가 생기도록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 이게 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서 이제 쓰고 계시고요. 이거 이제 모바일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CSS나 이런 걸 맞춰서 사용할 것이냐는 것은 이제 좀 이따 그 코딩을 하실 때 이제 조금 더 배우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는 데스크탑으로 할 거기 때문에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하시면 한 이 정도 보이게 되십니다. 소스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반복 처리해서 if 문장을 집어넣어서 로우를 한 개씩 더 만들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를 찍었다. 그럼 로우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코딩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네 번째까지 하면 새로운 로우를 만들어요. 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i번째 찍고 있는 숫자하고 사이즈 전체 데이터의 사이즈하고 같으면 새로운 로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없고 마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이쪽에 요 div를 맞춰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조건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이미지를 4개가 됐을 때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미지 4개를 찍으면 여기는 자가 부분이네요. 이미지 4개를 출력하면 4개를 출력하면 새로운 줄을 만든다. 추가해서 태그를 추가해서 이제 새로운 로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출력된 이미지가 데이터의 개수, 총 데이터의 개수와 같으면 더 이상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총 데이터의 개수와 같지 않으면 다르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이게 같지 않다. 되셨나요? 다를 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 4의 배수이면서 그 i가 총 데이터의 개수와 다르면 새로운 줄을 만든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줄을 만드는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새로운 줄을 만들어서 새로운 줄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셔야 디자인이 알맞게 적당하게 이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요. 좀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정도 사용해 가지고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지금 한 이 정도에서 그 CSS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뷰에 해당되는 건 이제 고칠 차례이죠.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글을 여기 클릭을 하면 넘어가는데 손가락 표시가 안 나오네요. 이 손가락 표시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요? 손가락 표시는 여기 이제 데이터 로우가 어떤 게 데이터 로우인지를 보시는데 이거 한 줄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div 요거일까요? 아니면 이거 thumbnail일까요? 어떤 거일까요? 데이터 로우 한 개의 데이터다. 지금 데이터 로우마다 여기 데이터 로우에다가 지금 여기 커서하고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로우가 없기 때문에. 없죠? 어디에다가 데이터 로우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다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다 만드셔도 돼요. thumbnail. 요거는 이제 요것도 박스고요. 요것도 박스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 만들면 클래스가 클래스에 저희가 데이터 로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클래스 안에 한 개 더 넣으시면 돼요. thumbnail이고 한 개 띄시면 그 안에 거에다 만들게요. 안에 거에다 thumbnail이고 얘가 데이터 로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 로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클래스가 한 개, 두 개가 된다.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이 사용하는 클래스고 이거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찾아가지고 사용되는 CSS에서 찾아가지고 사용되는 그 클래스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브라우저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이제 손가락 표시도 되고 백그라운드도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백그라운드도 잘 바뀌고 있고 이제 여기 손가락 표시도 나오고 있죠? 되시겠죠? 예,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것도 컨테이너 하시고요. 요거 이제 여기 이미지 관계인데 요거 이미지만 저희가 이제 한 개, 딸랑 꼴랑 한 개를 바꾸고 싶어요. 아시겠죠?